안녕하세요. 기린의 전영기 대표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29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어떻게 다른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설명드리는 것은 왜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7월 14일 날 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공공 직접 시행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어요. 올 가을에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양자를 대비해서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공공재개발을 더 이해하는 그런 첩경이 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이 직접 시행은 약칭해서 5, 6대책, 2사대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먼저 사업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해서 관리처분 방식을 따르게 되고 관리처분에서도 맞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SH나 LH나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가 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공공하고 같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도 있지만 지분형 주택을 통해서 유익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처분 시에 확정 분담금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다고 보면은 반면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납입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리처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 수용 방식으로 아예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발심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공공 직접 시행하는 거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하나도 공모가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사업 시행자냐, 앞에 게 단독이든지 조합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 세대의 1.3배 이상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전체 20 내지 30%를 공공자가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종상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사대책에 의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자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공공자가는 전에 국토부 장관 했던 변창흠 선생이 과거 세종대 교수 재직실에 도입을 주장했던 것으로 개인이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을 일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은 정부에게 최초 계약 금액으로 매도하고 주택은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공재개발, 공공이 직접 시행 이 중에서도 공공재개발의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왜 이거 알아보냐면 우리 국토부 Q&A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공재개발조합은 입주권과 관련돼서 그럼 투기 방지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인데 갑자기 조합은 입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은밀히 이 말을 풀어보자면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 입주권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합이 있는데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해도 방지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합 설립을 받게 되면 정관을 여러분들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해서 간신히 만들어서 진행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도록 해가지고 관리처분 시에 주변 시세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관리처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서 제어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1차 재개발 후보지 외에 드디어
2021년 3월 29일 날 같은 날짜죠. 국토부에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도자료에서 얘기한 대로 1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지만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는 것인데요. 이 16곳은 여러분들이 뭐 보도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상계 3, 천호 A1-1, 본동, 금호 23, 숭인동 1169, 신월 7동-2, 홍은 1, 충정로 1, 연희동 721-6, 거여 새마을, 전농 9, 중화 122, 성북 1, 장위 8, 장위 9, 신길 1, 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여 새마을 같은 경우는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성북 8, 장위 9, 여기선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입니다. 이래서 1차와는 달리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 예정구역도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16개는 앞에 있는 것과 달리 2020년 9월 21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20년 10월 달에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와 2차 같은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거여 새마을지구가 있어요. 이 거여 새마을지구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일부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거여 새마을지구의 경우는 여러분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구역을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를 확인한 질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드리면 거여 새마을은 제일 처음에 아예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없었던 지역이에요. 이것이 2011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이 되게 돼요. 편입이 되게 되면서 촉진구역은 아니고 존치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2020년 9월 21일이 맞는 거냐, 아니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들어간 2011년도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본청에 서울시에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이 날짜를 아예 못을 바꿔서 2020년 9월 21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2011년도에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날짜가 되겠지만, 존치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치관리구역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정비 기본계획이 없으면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의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존치정비나 존치관리구역의 경우는 재정비 촉진구역이 아니고 또한 정비 예정구역으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유명한 2020년 9월 21일이 맞다라고 매듭을 지어준 것이죠. 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거여 새마을의 경우에 신축 쪼개기가 있다든지 해서 그 신축 쪼개기 빌라를 구입을 한 날짜가 2020년 9월 21일 이후의 것이라면 안 되지만 그 이전의 것은 줄 수 있다라는 것이 2차 공공재개발에서의 그 한 부분에서 유명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번에 매듭을 져서
향후에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 존치 정비나 존치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의 시기가 안정돼서 앞으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촉진 구역으로 간 구역하고 존치 정비나 존치 관리로 간 거하고는 타이밍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며칠 전 2021년도 7월 16일 날은 드디어 경기도에서 공공재개발로 해서 두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광명시 광명 7할 재개발, 그 다음에 고양시 원당 67 재개발, 화성 진안 1-2 재개발을 공공재개발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예상외로 이 날짜를 2021년 7월 16일로 권리산정 기준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1차 서울시의 경우 2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3차로는 경기도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1차는 종전의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2차는 따를 것도 없고 2020년도 9월 21일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2021년 7월 16일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그 사업장별로의 그 명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